하잖아, 그죠? 그때 같이 하도록 하고 일단 진도를 나가자. 알겠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같이 나간다고 생각해야 되니까 쌤이. 그러면 중복 조합을 좀 펴볼게요. 중복 조합이 몇 쪽이냐? 30쪽이요. 30쪽에 중복 조합부터 진도를 나가고 문제 좀 풀어볼게요. 자, 그래도 뭐 문제는 좀 뭐 안 풀었다 하더라도 수민아? 그래도 개념은 좀 기억이 나지 않겠나 싶은데 중복 조합 말이야. 우리가 저번 주에 배운 게 뭔지부터 잠깐 뭐 리뷰를 좀 해보자면 원순열 이제 좀 완벽히 알겠네 수민이. 두 번째야.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맞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복 순열 배웠는데 근데 그건 그렇고 우리 답지 어딘지 아니? 쌤이 그 밴드 얘기했나요? 밴드 안에 있으니까 한번 꼭 채점해봐야 돼. 풀는 거면. 자, 그래서 저번 주에 얘기했던 중복 순열하고 비교해 보려고 하는 거야. NHR 구하는 공식은 뭐야? 이 두 개 더하죠? 더한 다음에 1을 뺀다. CR이다. 이 정도는 뭐 기본적인 거니까 어렵지 않을 것 같고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대로 여기 N과 R 얘를 구분하는 그 과정을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중복순열의 엠파이어라고 중복조합의 NHR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차이점만 얘기해 볼까요? 차이점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N이 중복순열에서 N이 달랐냐 같았냐? 그러니까 구분이 되냐 안 되냐 묻는 거예요. N 구분이 그러니까 다른 거야 같은 거야. N개가 있단 말이야. N개들이 서로 같냐 다르냐가 쌤이 물어보는 거야. 이 중복조합 말고 중복순열이라면 N은 달랐죠? 그러면 중복조합에서 N은 어떨까? 같겠니? 다르겠니? 모르겠네. 달라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은 공통점인 거야. 달라요. 그러니까 중복 조합도 N이 다르다니까. 중복 조합을 쓰는 거야. 그러면 수민아 중복 순열에서 M파이 R에서 R은 같았어요? 달랐어요? 중복 순열에서 중복 순열에서 달랐지. 중복 순열에서 말이야. 이건 중복 조합이고. 그럼 중복 조합에서 R은 같아야 한다. 알겠니? 근데 중복 순열에서 너 아까 엠파이어에서 R이 같다 그랬는데 아니지 달라요. 둘 다 달라야 돼요. 중복 순열은 다르고 다르다고 했어. 그래서 그때 어떻게 얘기했냐? 여기가 상자고 얘가 공이라면 중복 순열은 다른 공을 다른 상자에 넣는 거였어요. 근데 중복 조합은 같은 공을 다른 상자에 넣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차이점 알겠니? 이 밑에 있는 건 똑같이 쓸 건데 선생님이 같은 거를 넣는다는 뜻이야. 다른 상자에다가. 그러면 상자의 특징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걸 다시 복습하자면 얘는 받는 쪽에 있고 얘는 주는 쪽에 있다. 맞습니까? 근데 같은 걸 준다는 거야. 그럼 같은 걸 준다는 뜻이 뭔지 알겠니? 상자가 다른데 내가 같은 공을 n개에다가 이렇게 몇 개씩 간다는 거야 지금요. 그러면 공이 구분이 안 되면 뭐가 중요한 거야? 뭐가 중요한 거야? 개수가 중요한 거야. 몇 개가 들어가느냐. 거기에 맞춰서 경우의 수가 달라진다 라는 뜻입니다. 자, 받는 쪽에 있다는 거는 고정의 의미를 가지고 주는 쪽이 이동한다고 생각해야 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승우야, 눈을 크게 뜨고 잠 깨고, 오케이? 잠 깨고. 자, 그 다음에 숫자로 얘기하자면 얘는 고정된 숫자고 얘는 선택의 숫자다. 그리고 공을 상자에 넣게 되면 내가 한 상자에다가 올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빈 상자가 여전히 가능하다. 이게 중복 조합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근데 이런 거야. 문제를 풀 때 그러면 선생님 얘가 비교 대상인데 선생님 누가 고정 숫자고 누가 선택 숫자가 되죠? 이 상황을 예를 들어가면서 이제 문제를 풀어가는 거야. 선생님 누가 고정되고 누가 이동되죠? 상대적이라고 했단 말이야, 쟤는요. 얘둘이 상대적인 거고 얘들끼리 상대적인 거야. 이런 식으로 봐야 돼. 알겠지? 그럼 이걸 계속 연습하는 거야. 중복조합 오늘 배운 개념에서. 그래서 쌤이랑 이제부터 한 10몇 문제를 같이 풀 겁니다. 오케이? 준비됐습니까? 준비됐어. 자, 그러면 얘기를 해볼까요? 필수형 1번을 볼래요? 자, 바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있는데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있는데 7이래요. 2번도 똑같아요. 근데 조건이 다르죠. 위에서 x, y, z는 뭐예요? 양의 정수다. 이 말은 뭐죠? 자연수라는 거죠. 밑에 거는 뭐야? 음아닌 정수다. 그러면 음아닌 정수의 특징을 얘기해 볼까? 음아닌 정수가 뭐예요? 0 이상이라는 거죠. 0이 포함된다. x와 z가. 그 다음 위에 거는 양의 정수니까 자연수인데 자연수는 1보다 같거나 크다. 맞습니까? 그러면 밑에 거부터 해볼게요. 내가 예를 들어주면 빵 1, 6 이런 게 가능한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보는 거야? 상자와 공으로 얘기해봐. 이 숫자는 뭐야? 개수만 바뀐 거기 때문에 같은 공 7개를 다른 상자에 넣는 상황입니다. 얘한테는 1개도 안 들어간 거고 상자한테 이 상자에 1개 들어간 거고 이 상자에 6개 들어간 거야. 근데 요 1개가 누군데를 볼 필요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이
공과 상자로 예를 든다면 개수만 바뀐 거야. 그러니까 같은 공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상황인데 분명히 공과 상자와는 다른 상황인데 경우의 수가 똑같게 나온다는 것 뿐입니다. 그럼 우리는 경우의 수만 집중하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뭐야? 0이 가능하다는 거니까 빈 상자가 가능하다는 뜻하고 일맥상통하는 거고, 받는 쪽이 XYZ가 3개고 주는 쪽이 7개로 보는 거니까 야의 정답은 3H 7이어야 한다. 맞죠?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이해 안 된다고 해. 너하고 좀 1대1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은요. 너가 이해 안 되면 못 넘어가는 거지. 가이도 있다고 생각하고 쌤이, 그죠? 나중에 이해 안 되면 질문하면 되는 거고요. 이해됩니까? 그럼 위에 걸 얘기해 볼래요? 1개 이상이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0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얘는 몇 H 몇이 될까요? 빈 상자가 가능해야 NHR을 쓸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빈 상자가 안 된단 말이야 지금.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되게 만들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공이 7개 있는데 상자 안에, 상자 XYZ 안에 내가 7개의 공이 있었는데 구분이 안 되니까 다 똑같은 그림을 그린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미리 1개씩을 넣어주면, 미리 1개씩을 넣는 건 경우의 수 영향 주지 않죠. 다 똑같은 공이기 때문에. 그러면 남았는 네 놈만 이제 몰빵이 가능하죠. 몰빵이 가능해야 중복조합이다. 그리고 같아야 한다. 같게 보는 거라는 거야. 그럼 몇 H 몇이 돼야 돼요? 3H 4여야 한다. 이해되세요? 계산은 저기 있는 거대로 따라 하면 어떻게 돼? 7이니까 6C 4와 같고 10이니까 9C 7과 같다. 계산은 좀 간단히 하고 싶어. 어떻게 하는데 9C 6C로 바꿔서 계산하면 좀 더 빨라지겠죠. 계산은 따로 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있는 유형 확인 유제를 풀어보세요. 확인 예제 2번을 지금 너희가 풀어보겠습니다. 저번 주에 진도가 못 나와가지고 오늘은 조금 빨리 해야 안 되겠나? 방정식의 해외 개수 구할 때 중복조합이 들어가요.
답이 몇 번이 얼마입니까? 약간은 문제가 달라졌죠. 그럼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x, y, z, u가 다 양수라고 했죠, 그죠? 양의 정수인 거야 그냥. 근데 문제에서 차이점이 하나 있죠. u가 제곱인 거야. 이것이 10이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면 u가 특별하기 때문에 얘를 1인 경우, 2인 경우 이렇게 가면 되는 거야. 알겠죠? 경우를 나눠야 된다는 거야. 그럼 u가 1이면 요 세 개는 9가 되겠죠? 그냥 암산 뭐 하면 그러면 3의 또 뭐야? 세 개의 합이 9가 되니까 3의 2치 얼마가 돼야 돼요? 3의 2치 얼마가 돼야 돼? 다 자연수니까. 그럼 3의 2치 6이 되는 거 알겠니? 한 개씩 3개 더 깔아줘야 되기 때문에 3개를 뺀 거야. 9개에서. 맞습니까? 두 번째, u가 2인 경우 2가 넘어가면 4가 돼버리죠. 그럼 6 되죠. 그럼 얘가 6이 되면 3의 2치 3이어야 되고, 그 다음 u가 3이면 3개의 합은 1이어야 되니까 3의 2치, 얘는 뭐가 될까? 얘는 그냥 불가능하죠. 얘는 빵이지, 빵.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네요. 이 두 개 더한 게 답이 될 겁니다. 자, 위에 거 답을 계산해보면 8C2와 같고요. 얘는 5C2와 같다. 얘 10개죠? 얘는 28개죠. 그럼 정답 38개가 됩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살짝 합의 법칙을 써주셔야 된다. 자, 다음 페이지. 자, 또 필수형을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풀이할 때 아까 얘기했던 개념 여기 안 주고 있잖아요. 요걸 보면서 문제를 풀어 가셔야 돼요. 알겠죠? 자, 3번 문제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사과, 배, 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사과를 몇 개 살지 모르니까 X개, 귤을 몇 개 살지 모르니까 Y개, 그 다음 배를 몇 개 살지 모르니까 우리끼리 Z개라고 가정하자고요. 그럼 이거 세 개 다 더하면 얼마가 돼야 돼? 12개여야 되죠. 12개란 말이 뭐야? X, Y, Z는 10인데 이때 X, Y, Z가 또다시 자연수죠. 맞잖아요. 적어도 한 개란 말이 뭐야? 1부터라는 거지. 1부터. 따라서 몇 H 몇이야? 3H 9여야 한다. 이게 정답이 된다. 내가 이해돼? 상자와 공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인 게 상자와 공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쓰는 걸 얘기해 줄게요.
사실 요 세 개는 거의 똑같은 말 아니야? 자, 3자가 가만히 있는 거고 공이가 하는 거고 고정 이동이고. 그다음 고정 숫자 선택 숫자 얘가 좀 특이한 상황이야. 이건 좀 이따가 유형이 나오면 해볼까? 아직은 이 유형이 안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아니면 이건 거야. 그렇지? 자, 그럼 4번 문제 풀어볼래요? 4번. 3번 정답은 55입니다. 55. 아니, 답은 얼마입니까? 28이다. 오케이, 넘어갑시다. 이게 10개밖에 없어, 중복조합 문제가요. 그래서 빨리 넘어갈 거야. 자, 5번 갑시다. 자, 또 읽어보자. 지금 문제를 약간 요약해보면 뭐죠? 무기명 투표인데 10명의 그 유권자가 있다는 거지. 그 투표한 사람이요. 근데 후보는 몇 명? 2명이죠. 그럼 봐봐. 후보를 우리끼리 A, B라고 잡을게 쌤이요. 그 다음 유권자가 몇 명? 10명.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명이잖아요. 맞니? 그럼 이때 얘를 10개의 투표용지가 무기명이란 말은 구분이 안 간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같은 투표용지인 거야. 그럼 같은 투표용지를 A와 B라는 후보를 우리는 상자로 볼 수 있죠. 상자에 집어넣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 한 개 이상이라는 말이 없죠? 그럼 얘는 바로 뭐가 돼야 돼? 몇 H 몇이 돼야 돼요? 응? 몇 H면? 얘기 좀 해줄래? 2H10이냐 10H냐? 선생님 아까 N이 뭐라고 했노? 받는 쪽에 있다니까요. 또 받는 놈이 2명이잖아요. 그러면 2H10이지 뭐. 오케이? 끝입니다. 풀어보세요. 6번. 왜 이게 안 터지냐? 맞지? 교실이야. 자, 답 나왔습니까? 6번에 몇 H 몇인지만 얘기해봐. 4H 16? 아니에요. 얘 몇 개 깔아줘야 되냐? X는 한 개 깔아줘야 되고, 맞아? Y는 2개 깔아줘야 되잖아요. Z는 3개, U는 4개. 총 몇 개를 깔아주는 거야? 10개 깔아주는 거 아닌가요? 그럼 몇 H면? 4H 10이어야 한다. 6번 정답은 원래는 4H 20이면 좋겠는데 그게 되려면 0 이상부터 가야 된다고요.
0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10개가 된다. 아시죠? 계산은 286이 나옵니다. 계산 따로 안 해도 되겠죠? 자, 7번으로 가볼게요. 지금 선생님이 여기까지 설명할 때 어떤 얘기를 했지? 중복조합의 n과 r을 찾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자, 근데 선생님이 조금만 더 이제부터는 추가를 시켜볼게요. 문제가 조금씩 새로운 유형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봐봐. 이번엔 정의를 얘기해 볼게요. 원래는 정의를 먼저 해야 되겠지만 실전에서는 이렇게 구분하는 게 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 연습 좀 했어요. 자, 그러면 NHR의 정의는 뭘까? 정의 말이야. 응?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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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가 뭐요? define 정의는 서로 다른 n개에서 이때 벌써 서로 다른 들어가시겠죠? 정의에서 벌써 들어간다니까. 여기서 다르다. 오케이? 그러니까 정의란 건 뭐야? 약속이잖아. 약속.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거야. 그냥요. n개에서 어떻게 하죠? 중복을 허락한다. 해서 몇 개 뽑는 거야? R개를 뽑는 거죠. 뽑기만 하는 거야, 그치? 줄 안 세우죠? 그러니까 이때 중복 허용한단 말이 뭐야? 같은 것도 뽑아도 되고 또 해도 된다는 거 아니야. 맞아? 이 말 자체가 뭐야? 개수가 중요한 거지. 얘를 또 뽑아도 된다니까. 같은 거. 오케이? 같다. 중복을 허락해서 뽑기만 한다. 되나? 지금 이걸 왜 적었는가 하면은 함수의 개수를 구할 때 한 번씩 등장합니다. 함수. 함수에서 내가 만약에 x가 1, 2가 있다. 3이 있다. 여기까지 있다. y가 4하고 5가 있다. 예를 들어서요.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있는데 그냥 함수의 수 몇 개지? 중복 순열이니까 2의 3승이죠. 근데 이제 문제 바꿔가지고 x1이 x2보다 그러니까 x2가 x1보다 크면 대응되는 함수 fx1이 fx2가 되는 거. 이런 함수의 개수. 야는 뭐야? 방향이 정해졌죠? 이런 경우는 뭐가 돼? 조합이 됩니다. 개수 좀 바꾸겠습니다. 얘를 더 늘려보자. 그럼 얘는 뭐가 돼? 몇시 몇이 되는 거야? 4시 3이 되는 거야. 나는 방향이 받는 쪽 4시 3. 근데 얘하고 다르죠? 왜냐하면 얘는 x1이 갖는 곳에 x2가 못 간단 말이에요. 근데 중복을 한단 말은 뭐야? 갔던 데 가도 된다는 거거든요. 이놈이 상자잖아요. 받는 쪽에 있으니까요. 얘가 주는 쪽에 있단 말이야. 그럼 얘가 중복조합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갔거나가 이쪽에서 가능해야 된다. 같은 곳에 가도 된다는 거야. 근데 방향은 정해져 있단 말은 뭐야? 뽑기만 하는 거고 순서는 못 바꾼다라는 뜻입니다. 못 바꾼단 말은 조합과 같다. 그러면 방향이 정해지면 조합이고 같거나가 들어가면 중복이니까 합해서 중복조합인 거야. 이런 거야. 그럼 얘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 1이 만약에 5로 갔다? 그럼 2는 절대로 4로 못 간다는 거야. 큰일 와야 돼. 근데 5로 또 가도 된다는 거야.
이해돼? 그럼 예를 들면 이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3도 위로 못 가는 거야. 그래서 5나 6이나 7로 가야 된다고. 이런 함수를 우리는 뭐라고 해? 뭐라고요? 뭐 함수 이름 따로 뭐 정하기는 좀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더 커진 건 증가함수라고 하는데 같거나가 들어가니까 그냥 증가함수도 아닌 거죠. 같거나가 들어갔으니까 말 그대로 같거나가 들어가면 이제 증가함수한테요. 오케이? 그러면 요 방향이 바뀐다고 해서 개수는 바뀔까요? 안 바뀌죠. 여전히 순서는 반대 방향으로 만나는 거니까 이렇게 하든 얘는 중복조합이 된다. 알겠습니까? 얘가 몇 H 몇이 되는 거야? 4H 3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요런 함수를 물어보면 싹 다 중복조합이라는 거야. 같거나가 없으면 뭐라고? 그냥 조합. 그리고 이걸 바꿔서 x1과 x2가 다르면으로 하면 얘도 다르다 그러면 순서가 필요 없으니까 순서가 안 정해진 거니까 바꿀 수 있겠죠. 그때는 그냥 순열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유형별로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문제 들어가서 다시 7번으로 가볼게요. 자, 7번에서 뭐라고 했죠? 이 말이 나오잖아요. x가 a, b, c, d가 있는데 y가 1, 2, 3, 4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조건이 뭐야?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있는데 fa와 fb가 이거인 함수를 물었습니다. 위에 거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 위에 거는 전부 다 해당된단 말이야. 점점 커지면 함수니까. 얘는 A, B만 정해놨다는 겁니다. 문제가 완벽한 중복조합이 아니라는 거야. 튼 거야 문제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고 항상 얘기하는 선생님이 한 번에 답이 안 나온다는 거야. 이 경우는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경우를 나누면 되잖아요. 야를 경우 나누면 뭐가 돼? 같거나 큰 거니까 같을 때와 클 때가 있다는 거야. 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돼? 아니 한 방에 할 수도 있긴 있죠. 한 방에 할 수도 있긴 있죠. 어떻게 합니까? 그냥 경우 나눕시다. 그게 쉬워요. 첫 번째, FA와 FB가 되는 경우. 같거나 같은 경우. 그 다음은 같은 경우. 됐니? 그럼 질문. A와 B가 갈 수 있는 곳이 몇 군데씩 있죠? 4개, CD 없다고 생각하면 되었어요? 아니군요? 얘만 보고 있으니까. 그럼 얘는 뭐야? 몇 시 몇? 아까 얘기했잖아. 4시 2. 그리고 곱하기 뭐 해야 돼? 남았는 CD가 갈 수 있는 걸 정해줘야 되죠. CD는 이 말이 없으니까 몇 개씩 갈 수 있어요? 몇 개 갈 수 있어요? 4군데. 얘도? 네. 4의 제곱. 얘는요? A, B는 같은 곳으로 가야 돼요. 경우수 몇 가지죠? 4군데. 남았는 건 똑같이 4의 제곱입니다. 따라서 64는 뭐야? 96. 두 개 더하면 160까지가 정답이 된다. 이런 식으로 경우를 나눠주면 돼 라는 겁니다. 선생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알겠죠? 완벽한 중복조합은 아니라는 거죠. 선생님 여기서 중복조합 안 썼지 않나요? 근데 중복조합으로 풀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너가 얘기 좀 해봐.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다른 풀도 있긴 있겠죠.
다음 풀이 어떻게 해야 돼? 아까 선생님 얘기했잖아. 미리 얘기했는데 다른 것도 있다고요. 다른 풀이 이렇게 하면 돼요. 보세요. A와 B만 중복조합이고 CD는 그냥 함수죠. 그럼 우리는 이어서 가면 돼. 다른 풀이를 하자면요. A, B는 4개 중에 2개의 중복조합이다. 그리고 CD는 4의 제곱이다. 이렇게 하면 얼마가 될까? 이게 5C2니까 10이죠. 16이죠. 바로 160이 나오죠. 이렇게 해도 된다. 이해되십니까? 선생님 이걸 왜 굳이 나누는가 하면 같거나와 클 때는 조합이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이해되십니까? 자, 넘어갈까요? 9번으로 가봅시다. 준비됐어요? 너가 한번 풀어볼래? 필수이라고 꼭 선생님 풀 필요 없잖아요. 9번. 위에 힌트를 내줬습니다. 어디 있겠노? 습니다 힌트가. 이겁니다. 이번엔 이걸로 푸는 거야. 이번에. 왜냐? 공과 상자로 잘 구분이 안 갈 거기 때문에 미리 너가 풀어봐야 한다. 공과 상자다. 같이 해볼까요? 그래, 같이 해보자. 9번이요. 선생님이 아까 이걸 뭐 보면 좋겠다 그랬는데 자, A1, A2, A3, A4, A5잖아요.
지금 같거나가 없는 놈이 누구지? A2하고 A3 사이만 없고 다 있죠. 맞니? 이게 의미하는 게 책에서 뭐라고 돼 있니? 주사위를 한 번 던졌을 때, 처음 던졌을 때 나오는 눈의 수죠. 얘는 두 번째 던졌을 때 나오는 눈의 수고요. 이걸 5번 한다는 거야. 그럼 자, 여기서 내가 몇 번 던졌죠? 5번. 그리고 주사위는 몇 개 나올 수 있는가? 6개죠. 그럼 너가 생각해봐. 내가 몇 번 선택하는 거야? 1부터 6까지 중에서 내가 선택 몇 번 하냐는 거야? 5번 하는 거 아니에요? 각각이 첫 번째로 뭐가 나오는데 이거잖아요. 두 번째는 뭐가 나오는데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결국 이거야. 고정된 숫자는 6개인 거야. 내가 몇 번 선택한다? 5번 선택한다. 근데 같거나가 싹 다 돼야지만 중복조합이에요. 근데 같거나 하나 없죠? 여기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같다고 해놓고 같은 경우를 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면 이 경우를 먼저 구해놓고 실제로 같을 때가 아니었으니까 같은 걸 빼주면 된다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면 같다고 생각하면 몇 H 몇이야 그러면? 몇 H냐? 몇 H냐? 아까도 얘기했잖아. 고정 숫자가 n이라고요. 몇 H냐? 6H5야? 5H6이야? 6H5지. 아까랑 좀 다른 거야. 이거는 방정식의 해계수하고 다르죠? 방정식의 해계수는 같은 공들이 얘한테 들어가는 거지만 얘는 상황이 다르다니까요. 맞아요? 같거나 크다가 뭐야? 정이야. 그냥 정이 알았어요? 방향이 정해졌고 같거나가 된다. 그냥 그 자체가 정이죠. 근데 구분하는 기준은 고정 숫자와 선택 숫자가 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6H초에서 뭘 빼야 되죠? 실제로는 같은 게 아니었으니까 같을 때를 빼준다고. 같을 때 뺀단 말은 뭘 빼는 상황이죠? A1, A2, 그럼 A2하고 A3 갖다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요. 이걸 빼는 거죠. 이걸 뺀단 말은 뭘까? 내가 얘들이 같은 거니까 한 개로 볼 수 있죠, 숫자를요. 맞아? 그럼 얘는 총 몇 번 뽑는 거 똑같아요? 숫자를 4개 뽑는 거죠. 그럼 몇 H 몇이죠? 몇 H면? 선택 숫자가 5개에서 4개를 줄어드니까. 이게 답이 됩니다. 6H5에서 6H4를 빼면 정답이 된다. 알겠습니까? 답은 그냥 불러줄게요. 126입니다. 이해가 잘 됩니까? 선생님이 너희한테 강조하는 게 뭐야? 누가 n이 되고 누가 r이 되냐가 중요하니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한 번 더 해볼래요? 밑에 거 10번 도전해 봅시다.
아니 몇 H 몇입니까? 트럭 대수입니다. 같이 보자. 같이 해봅시다. 일단 가나 중에 나의 조건을 보면 A1, A2, A3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맞습니까? 나를 써주는 말이에요. 이거죠. 맞죠? 1, 2, 3, 4 이렇게 노라고 있으니까요. 동시에 만족하려면 이거 맞습니까? 근데 A12 문제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4 이하라고 했고요. 또 다른 조건 첫째 줄에 자연수라고 했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자연수는 항상 1 이상이잖아요. 다시 한번 물어보자고요. 고정된 숫자가 몇 개죠? A1부터 A10까지가 될 수 있는 숫자는 1, 2, 3, 4 중에서만 나오죠. 그럼 그걸 몇 번 선택한다는 거야? 10번. 10번. 오케이? 그럼 몇 H 몇이야? 4H 12여라 라는 겁니다. 얘는 이 자체가 중복 조합의 정의를 만족한다고요. 맞죠? 계산 안 해도 되겠죠? 끝냅시다. 자, 레벨 1, 2를 과제로 해주시면 되는 거고 선생님은 54쪽으로 가겠습니다. 너희 학교에 그 시험 친 날짜가 언제냐, 수민이? 수학 친 날짜. 아직 안 나왔나요? 그 수민이 이제 다음 주 다가오면 보강도 해야 되는데요. 다음 주 다음 주 하기로 했다, 맞지? 19일하고 16일하고. 근데 저번에 얘기했지만 학교별 하는 거 말고 따로 너가 와서 더 공부하고 싶으면 와도 된다고 했잖아, 그지? 저번처럼 뭐 금요일에 와서 문제 풀고 가던가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과제를 꼼꼼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너 학교 과제도 있잖아, 프린터블이야. 그 학교 거 프린터블 모의고사
더 준다면서요. 더 받았니? 안 받았나? 수민 이번에 구멍 어떻게 됐니? 안 되겠어요. 어려웠나? 됐나? 소수했어. 그래, 선생님이 그래도 시험 쳤는데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겠나, 그죠?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이번에는 이항 계수로 가겠습니다. 이항 계수와 이항 정리예요. 자, 이제 3차시입니다. 아마 너희 학교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저번에 얘기했던 대로 조건부 확률까지 들어갈 확률이 높아요. 아직 시험 범위도 모르나요? 안 나왔나? 뭐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빨리 진도를 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3차 시가 이항 정리인데 가장 기본이 뭐냐면 이항 정리죠. 자, A 더하기 B에 예를 들어서 6승이 있다. 얘를 전개해봐. 이게 바로 이항 정리입니다. 알았어? 맞나? 자, 근데 봐봐. 개념적으로 접근을 하자면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는가 하면 야의 상황. 야의 상황은 뭐죠? 서로 다른 몇 개에서? 두 개에서. A, B 말이야. 서로 다른 말이 뭐야? 항이 두 개다라는 뜻입니다. 이 항. A와 B란 항 두 개야. 상황은 내가 A, B 중에서 A, B 중에서 A, B 중에서 6개를 뽑는 겁니다. 뽑기는 뽑는데 A, B 중에 6개를 뽑으려면 자동으로 똑같은 걸 뽑을 수도 있겠네요. 해서 6개 뽑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랍니다. 근데 그렇게 뽑아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뽑아서 어떻게 하는 거죠? 그냥 뽑는 방법이라고 할까? 뽑아서 그냥 뽑는다까지만 하자. 이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A만 6개를 다 뽑아도 되겠죠? 아직 예를 들고 있으니까요. A만 6개를 뽑았어. 이게 첫 번째 경우죠. A를 뽑을 때마다 얘는 뭐가 될까? A의 6승이 된다. 이렇게 보겠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럼 내가 A를 만약에 2개 뽑아볼까? B는 몇 개 뽑아야 돼요? 무조건 6개 뽑아야 됩니다. B는 4개 뽑아야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하나? 얘가 A제곱 B 4제곱이 되는 거지. 뽑은 만큼 곱한다는 거. 근데 얘들을 줄 세우는 방법은 뭐죠?
얘들을 줄 세우는 방법은 뭐죠? 6팩 나누기 4팩 2팩이죠? 이런 게 야를 줄바꾼 만큼 나올 거야. 이 앞에 있는 이 노란 색깔을 다른 말로 6C라고 한다. 혹은 6C4라고도 한다. 맞나? 맞나? 그럼 여기 노란색이 바로 뭐야? 얘를 뽑아서 줄 세운 경우의 수만큼 야가 개수가 된다는 거야. 이 항의 개수라는 거야. 얘는 그러면 왜 1이 없겠니? 왜 1이 없겠니? 얘를 다 줄 세워봤자 똑같은 한계입니다. 이해돼요? 그러면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얘를 A를 6개 뽑는 경우, A를 5개 뽑는 경우, A를 4개 뽑는 경우, A를 3개 뽑는 경우를 나누는 거 아닌가? 기준을 A로 잡아도 되고 B로 잡아도 돼요. 우리는 교과서에서는 B로 잡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B로 잡아보자고요. 이 상황을 이해시켜 주려고 예를 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수민이가 얘기해 볼래 이제 보자. 자, 내가 A를 몇 개 뽑는다? 6개를 뽑는다. 그러면 자동으로 B는 몇 개 뽑아야 돼요? 빵개. 우린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그죠? 안 써도 되지. 어차피 0승 1이니까. 그럼 요 앞에 개수가 뭐예요? 뭐겠어요? 아까 했잖아. A를 6개 줄 세우는 방법. 한 개죠? 그 한 개를 우리는 6C0으로 볼 수 있다. 하나. 6개 중에 B를 빵개 뽑았다는 뜻입니다. 괜찮아? 그럼 두 번째. 또는 더하기죠? 또는 그 다음 나는 A를 하나 줄일 거야. A를 하나 줄이면 5개. 자동으로 B는 1개가 되겠네요. 총 6개. 그러면 앞에는 뭐가 될 것 같아요? 노란 색깔은요. 아까 했잖아요. 6C 이거 같다. 원래는 6팩 나누기 5팩인데 6C도 똑같다고. 조합을 바꿀 수 있다고. 한 2개짜리는 조합을 바꿀 수 있다. 그 다음 플러스. 그 다음 뭐겠어요? B가 빵개였다가 B가 빵개일 때 얘가 빵이야. 빵. 알았어? B가 그러니까 기준을 B로 잡는다고 했잖아. B를 1개 뽑았더니 얘가 1이야. 그 다음 뭔지 예상이 가지 않나요? 어떻게 돼? 좀 불러주세요. 너 나하고 둘이니까 지금은 둘이잖아요. 그 다음 너가 대답을 다 해야 돼. B에 제곱. 여기가 된다고요? 이거 끝까지 할 수 있겠니? 그러면 지금 땡땡땡 하가 이제 땡땡땡 마지막만 얘기해 볼까? A를 몇 개 뽑아야 돼? 마지막으로. 빵개. B를 몇 개야? 앞엔 뭐가 들어갈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일반화를 시킬 수 있다. 그러면 선생님 얘가 6이 아니고 n이면 어떻게 될까? n. 요 자리만 바뀌는 거였어요. 얘도 같이 바뀌겠죠? 내 말 이해돼요? 자, 그럼 한 번 더 써볼까? 얘가 n이래요. 응? 몇 개만 써보자고요. 불러줄래요? 이제 자, 어떻게 할래요? nC형 A의 n승 B의
영승. 맞아. 기준을 야에 맞춘다고요. 플러스 그 다음 NC1 A의 M 빼기 1승 B의 1승 땡땡땡 이제 할 수 있겠네. 그럼 내가 일반화 시켜가지고 얘는 1일 때니까 내가 이거를 R이라고 가정을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A 위에는 뭐가 나와요? 얘 빼기 얘가 얘고요. 얘 빼기 얘가 얘란 말이야. 그러면 R번째. 좋지. 자동으로 B를 R게 뽑을 거니까 얘를 이만큼 뽑아야 총 N개를 뽑는 거예요. 야가 총 뽑는 개수입니다. 총 뽑는 개수는 일정하다고. 그럼 땡땡땡 마지막은 어디까지 가요? N까지 가겠죠. 뭐가 되는지 불러줄래요? A의 영승 B의 N승. 그래서 보통 이거는 생략 가능하다고 볼게요. 생략 가능하다. 자, 이걸 우리가 시그마로 써주면 어떻게 될까요? 야의 일반항이 얘잖아. 그 일반항을 따라 써줍니다. 알았어? 일반항을 따라 써주시고 R이 변하고 있으니까 변수는 뭐부터? 0부터 N까지 갑니다. 이렇게 쓰는 게 일반항이다. 이항 정리의 일반항이다. 이거는 자연스럽게 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니? 자, 그러면 쌤의 의도는 뭐냐 지금? 나의 의도는 이항 정리는 앞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얘를 문자라고 생각한다면 앞에 있는 것들은 개수가 되는 거지. 근데 꼭 A, B만 문자가 되는 건 아니야. 문제는 A, B 자리에 숫자가 들어갈 수도 있고 X가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럼 쌤의 의도가 뭐야? 지금까지 했던 게 이항 정리도 경우의 수라는 거야. 그렇잖아. N개를 뽑는데 A, B 중에서 골라서 총 N개를 뽑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 저런 경우가 있으니까 우리는 합의 법칙으로 중간중간에 더하기를 썼다는 겁니다. 이 더하기가 합의 법칙을 얘기한다. 그 이야기까지도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야지 개념이 연결성이 생기죠. 더하기 시그마인 거죠. 그래서 시그마가 자주 등장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문제 들어가서 56쪽으로 가볼까요? 첫 번째 문제야. (3x 빼기 1의 8승) 여기에서 뭘 물어봅니까? x제곱의 개수를 물어보죠. 맞다, 이거 똑같이 해볼까요? 자, 질문합니다. A 자리에 누가 들어있죠? 3x. B 자리에 누가 들어있죠? 마이너스. N 자리는 8이죠. 그러면 얘가 제곱이 나오려면 얘를 몇 개 뽑고 얘를 몇 개 뽑아야 될까요? 아까 우리 연습했잖아. B의 R승이 나오려면 B를 R이 뽑잖아요. 그럼 나는 이번엔 얘를 뽑았다고요. 얘가 나오려면 얘를 몇 개 뽑고 얘를 몇 개 뽑아야 됩니까? 여섯 개? 두 개라고?
얘를 6개 뽑으면 x는 6승이 될 겁니다. 다시 해볼까? 몇 개 뽑아야 되죠? 그렇지. 그럼 우리가 일반함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뭐냐? 몇 시면? 86. 뒤에 걸 기준 잡는다라고 아까 우리 기준 잡았잖아요. 86, 3x를 몇 개 뽑고? 2개 뽑고 마이너스 1을 6개 뽑으면 얘를 전개하면 자동으로 제곱이 나오겠네요. 그럼 개수만 쓰라고 했으니까 개수만 고르면 86은 개수에 영향을 주죠. 그 다음 3의 제곱도 영향을 주죠. 마이너스 1의 6승이 1 되니까 의미를 안 주네요. 그럼 개수는 뭐가 돼요? 86이 바로 82와 같고 3의 제곱은 9가 되니까 계산해주면 28 곱하기 9여야 된다. 정답 252가 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이 얘기하는 지금 대표 유형의 풀이는 뭐죠? 개념대로 푸는 연습을 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잠깐 멈춰보자. 이제 한 개 풀었으니까요. 여기까지 했던 이야기를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정리해봐. 지금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예를 들었을 때 얘 가지고 했잖아요. 6승 가지고요. 그러니까 아무나 잡아줘도 얘는요. 얘를 일반화시킨 거야. 그렇다면 내가 너한테 따뜻한 질문을 해보려고요. 응? 선생님 여기서 중간에 땡땡땡 했잖아요. 땡땡땡. 그럼 여기 오른쪽에서 총 몇 개의 항이 나왔죠? 우변이 몇 개의 항이 나왔냐고요. 일일이 세려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맞아? 몇 개 항이 나왔을 것 같아요? 아, 굳이 얘기하면 셀 수는 있지. 7개잖아요. 60부터 66까지야. 7개죠? 근데 그 7개가 어떻게 나왔을 것 같아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서로 다른 몇 개에서요? 2개에서. 2개에서. 이 개수를 신경 안 쓰면 돼. 개수는 줄을 세운 거잖아요. 줄을 안 세우면 그 자체가 항이잖아요. 항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서로 다른 2개에서. 몇 개 뽑는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 중복을 하기 위해서 6개 뽑는 방법만 같다. 그럼 몇 H 몇이냐고. 서로 다른 2개에서 중복을 하기 위해서 6개를 뽑기만 했는 경우의 수만큼 나온다니까. 그게 중복조합의 정의를 만족하죠. 몇 H 몇이냐고. 이해돼? 이게 7개 나온다. 그래서 항 2개짜리에서 항이 전개했을 때 항의 개수는 중복조합이 되기 때문에 이 파트가 중복조합 뒤에 나오는 거예요. 중복조합에 연관이 있다. 이해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그 다음 이야기 넘어가면 돼, 이제. 자, 그러면 선생님이 또 다른 예를 드는 거야, 이제. 개념 잘 이해되고 있어요? 자, 그럼 선생님이 이제 문제 바꾼다. 항이 3개짜리야. 여기서 6승이야. 왜 이렇게 잠이 오는 거니? 아프마 괜찮아. 그러니까 이해되는데요. 여기에서 이걸 물어보고 싶어. 응? 여기는 1이 세한테 있는 거야. 그럼 얘도 총 몇 개 뽑았죠? 2개, 1개, 3개, 총 몇 개? 6개죠. 얘가 항상 일치해야 됩니다. 6개가요. 그럼 야의 개수를 물어볼 때는 C로 얘기할 수가 없다. C는 2개짜리만 쓸 수 있다. 그러면 3개짜리부터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거 기억나? 줄을 세울 때 야를 줄 세우는 방법만큼 나온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A 2개, B 하나, C 3개니까 줄 세우는 방법 몇 팩? 6팩 나누기
2팩, 3팩이 되는 거야. 알았어? 얘는 중점이 안 되죠. 이게 그냥 답이야. 이해돼야 한다. 아까 얘도 내가 처음에 어떻게 했냐? A, B 6팩 아니고 5팩? 이건 바꿀 수 있다고 시리야. 얘는 못 바꾼다니까 3개짜리. 4개짜리는 더더욱 안 되겠지.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사망정리. 항이 2개를 넘어갈 때부터는 사망정리 또는 다항정리라고 하는 거야. 따라해봐. 다항정리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다. 네. 그래서 이항정리가 발전되면 얘가 발전되면 다항정리가 되는 건데 사실 이항정리도 같은 것인 순열을 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적인 풀이에서는 다항정리라고 얘기하자면 얘는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의 일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누군가? 그 개수가 말이야. 알겠네? 이런 거를 알아야지 문제가 달라졌을 때 풀 수 있다. 알겠습니까? 이해돼? 다시 문제 들어가 볼까요? 확인 예제 2번을 풀어보세요. 너가 이거 풀고 마치겠습니다. 너가 가이도 풀어보고 그죠? 답을 한번 구해보세요. 나니 얘는 A 따로 구하고 맞지? B 따로 구해야 되죠. A도 구하고 B도 구한다. 나는 써보자. x 마이너스 x분의 1에 5승 이때 x의 개수를 구하여라. x분의 1의 개수를 b라고 하자. 이거죠. 다 나왔니? 자, 또 같이 해보자고. 이거 하고 시간이 다 돼가지고 마칠게요. 자, x가 나와야 되고 얘가 나와야 돼. 따돌아. 얘는 안 봐도 돼 이제부터요. 얘 값만 봐봐. 그러면 나는 총 몇 개를 뽑느냐면 5개를 뽑을 거야. 근데 이번에는 A 역할을 누가 하냐면 X가 하고 있고요. B의 역할은
마이너스 포함해서 생각해야 되죠? 얘가 플러스 돼 있으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x분의 2인 거야. 그럼 얘를 몇 개 뽑고 얘를 몇 개 뽑아서 선생님 뭐라 했냐? 뽑을수록 거듭제곱이라고요. 그럼 몇 개 뽑아서 곱해야 x 나올 것 같아요? 문자만 보면 말이야. 얘는 밑에 있는 거고 얘는 위에 있는 거잖아요. 몇 개 뽑아야 총 5개 뽑아야 되는데 몇 개? 몇 개? 응? 5개? 총 5개인데 4개? 그럼 얘가 4개면 얘는 몇 개 뽑아야 돼? 1개 맞죠? 그럼 얘가 4개 되면 x 4제곱이야 얘는 한 개 보면 x분의 2인 거야 그냥요 약분하면 4제곱이 세제곱 바뀌지 얘는 세제곱 되지 x 안 나온단 말이야 다시 얘는 몇 개 뽑고? 3개 뽑고 얘를 2개 뽑으면 하나도 남잖아요 내가 이해돼? 3개 2개잖아요 그럼 3개 2개면 어떻게 해야 돼? 5, C, 2 이렇게 뒤에 걸 좀 잡아줘 계산할 때 얘를 몇 개 뽑았다? 3개 뽑았다 얘는 마이너스 x분의 2를 2개 뽑았다 그럼 자동으로 너 계산해보면 이게 아마 이렇게 다 나올 거라는 거야 미리 판단하고 들어가야 하는 거지 그럼 야에서의 개수를 계산하면 얼마나 나올까? 개수는 5C2 그 다음 뭐야? 마이너스 2의 제곱이죠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4, 얘가 뭐야? 40 나오죠 개수가 됐습니까? 40입니다 그럼 얘는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5시 3이겠죠? x를 2개 뽑고 마이너스 x분의 1을 3개 뽑는다. 그럼 자동으로 또 밑에 하나 남죠? 야도 계산해주면 10 얘는 마이너스 2의 3승 마이너스 80 나오겠죠? 그럼 정답은 2개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40이어야 한다. 이해되십니까? 아까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계속 처음에 배울 때 뽑는 개수로 자꾸 연습을 한 겁니다. 아셨죠? 여기까지 마치고요. 내일은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 가이도 마칠게요.